직장에 있을 땐 몰랐다. 매일 아침 출근해서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점심시간엔 자연스럽게 누군가와 밥을 먹고 회의와 보고 속에서 불편한 관계든 친근한 관계든 끊임없이 이어지는 대화들이 있었다. 그 일상의 관계들이 나를 지탱해주는 줄은 은퇴하고 나서야 비로소 알았다. 월급이 끊긴 것도 물론 충격이었지만 진짜 무서운 건 어느 날부터 나를 부르는 이도 찾아오는 이도 전화를 거는 이도 없어졌다는 사실이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내 주변은 정적만 깊어졌고 마음속에 들이친 허기는 식사 한 끼로는 채워지지 않는 종류의 것이었다. 이 공백은 돈으로 메꿀 수 없었다. 퇴직 후 관계의 부재는 생각보다 더 깊고 날카롭게 사람을 무너뜨렸다. 여기 그 공백을 견뎌온 3명의 이야기가 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74세 김모 씨는 35년간 기업 홍보팀에서 일했다. 평소 말수가 많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회사에서도 인맥이 넓은 편이었지만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 그 인맥 대부분은 회사 명함과 함께 사라졌다. 처음 12년은 동료들과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안부 인사도 뜸해졌다. 본인이 퇴직 후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고 느낀 순간은 생일날 누구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았던 해였다. 그는 말한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찾지 않더군요.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요. 그 공허함을 견디다 못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활동에 참여해보았지만 거기서도 마치 말 많은 노인 정도로 치부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이후 그는 자원봉사 단체에서 무료 급식소 설거지 봉사를 시작했고 그 일을 통해 다시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고 이름을 불러주는 경험을 하며 서서히 자신을 회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71세 조모 씨는 은퇴 후 인간관계에 대한 환멸을 경험했다. 그는 교육청 산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60세에 퇴직했다. 퇴직 직후에는 학교와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동창회, 퇴직자 모임, 교직원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그 모임들은 대부분 정치 이야기, 건강정보 또는 돈과 연관된 문제로 이어졌고 솔직한 감정이나 서로의 삶에 대한 관심은 느껴지지 않았다. 조 씨는 말한다. 다들 외로워서 모인 건 알겠는데 정작 사람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자리는 아니었어요. 그는 어느 날 모임 자리에서 누구 하나 진심으로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그 후로 모든 모임을 끊었다. 그 선택 이후 외로움은 더 깊어졌지만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인간관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고 했다. 지금은 동네 톡소 모임에서 매주 한 번씩 책을 매개로 삶의 경험을 나누며 작은 위안을 얻고 있다. 부산에 사는 77세 박모 씨는 퇴직 후 아내와 단둘이 지내며 부부관계의 공백을 실감했다. 젊을 때는 오로지 일에만 몰두했고 아이들 교육과 가정살림은 대부분 아내에게 맡겨왔다. 은퇴 후 오랜만에 마주한 부부는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내는 대부분의 시간을 친구들이나 취미활동에 할애하며 자연스럽게 박 씨와의 대화를 피했고 그는 점점 집안에서도 고립감을 느꼈다. 어느 날 아내가 당신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을 했을 때 그는 그것이 관계의 단절이 아닌 절망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박 씨는 이후 부부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매주 함께 산책을 하며 하루에 한 가지씩 서로의 기억을 나누는 작은 실천을 시작했다. 그는 말한다. 이제야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알아가는 중입니다. 평생 같이 살아도 관계는 노력하지 않으면 소멸하더군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공통의 메시지를 던진다. 퇴직 후 가장 무서운 건 경제적 빈곤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종종 은퇴 후 자유를 말하지만 그 자유는 때로 관계없는 시간, 연결되지 않는 날들의 연속일 수 있다. 직장에서의 지위와 역할이 사라진 순간, 이름이 불리지 않는 하루가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자존감마저 잃게 된다. 그 공백은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 정체성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이 공백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메우지 않으면 점점 더 넓고 깊어지기 마련이다. 퇴직 이후 관계는 더 이상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만들고 유지해야 한다. 평생 함께했던 배우자와도 수십 년을 공유한 동료와도 그 노력 없이는 진심이 오가지 않는다. 은퇴 이후의 삶은 단순한 소득 재설계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재설계는 관계다. 내 이름을 다시 불러줄 사람, 나의 안부를 궁금해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 또한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관계는 단지 위로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의 확인이며 삶의 맥락을 다시 짜주는 실타래다. 진짜 노후 준비는 결국 혼자가 되지 않기 위한 관계 맺기의 연습에서 시작된다. 퇴직 후 만남이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관계를 멈췄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 일, 함께 걷는 일, 한 번쯤 먼저 전화를 걸어보는 일, 그런 소소한 행동들이 내 삶의 빈틈을 조금씩 메워준다. 돈보다 무서운 공백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공백을 메우는 힘도 결국 사람이다. 은퇴 후의 삶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 가장 간과되기 쉬운 요소가 바로 관계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소득과 자산, 건강이라는 키워드에 몰입해 노후 준비를 해왔다. 퇴직 연령을 앞두고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 퇴직금 운용 방안, 의료비 대비 같은 수치 중심의 계획이 강조되고 실제로 재무 전문가들도 그러한 분야의 집중적인 조언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은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 돈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외로움이고 관계의 단절이다. 정년 퇴직은 경제적 수입의 중단이기도 하지만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누려온 인간관계의 시스템이 붕괴되는 사건이기도 하다. 이는 단순히 인간관계의 숫자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지탱해주던 의미의 해체다. 직장에서의 역할, 회의에서의 발언권, 커피 한 잔의 대화 속 유머와 농담은 모두 관계의 무대 위에서 펼쳐진 일상의 소통이었다. 이 무대가 사라지고 나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언어의 문을 닫고 고립의 방 안으로 들어간다. 처음에는 자유롭다 느껴질 수 있다. 더는 보고서를 쓰지 않아도 되고 사람과 부딪힐 필요도 없다. 그러나 며칠, 몇 달, 몇 해가 흐르면 그 자유는 고독이라는 이름의 무게로 바뀐다. 문제는 이 고독이 사람을 조금씩 침묵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말을 하지 않게 되고 그에 따라 생각도 단조로워진다. 뇌의 활력도 떨어진다. 정서적 자극이 줄어들고 우울감이 생긴다. 이는 노년기 정신건강 문제와 직접 연결된다. 인간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존감을 확인하고 정체성을 강화하며 삶의 의미를 느끼는 존재다. 이런 이유로 관계의 공백은 곧 존재의 공백으로 이어진다. 사회적으로 은퇴자 고립 문제는 일부 복지 수치로 환산되거나 자살률 통계 안에서만 거론되곤 한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표면적인 진단이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심리적 실종 상태에 빠져 있다. 이들은 살아있으나 마음은 침묵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비가시화된 존재가 되어간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변화는 아주 조용히 일상의 틈 속에서 진행된다. 반면 소수의 사람들은 관계를 다시 설계함으로써 이 고립을 극복해 나간다. 그들은 자신의 고립을 인지하고 새로운 연결의 고리를 만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공통된 전략이 있다. 첫째, 기존의 관계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다. 회사 인맥이나 과거의 친구 관계가 은퇴 후까지 이어지리라는 기대는 자칫 깊은 실망으로 돌아올 수 있다. 상대방 역시 삶의 흐름이 바뀌었고 관계의 우선순위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새로운 활동에 참여해 처음부터 관계를 다시 쌓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 자원봉사, 도서관 프로그램, 문화강좌 등은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훌륭한 접점이 된다. 둘째, 관계를 숫자보다 질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이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모임에 얼굴을 내밀지만 오히려 피로감만 느끼고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진정한 연결은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가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단 몇 명의 사람이라도 충분하다. 오히려 넓고 얕은 관계보다 좁고 깊은 관계가 노년기 정서 안정에 더 큰 영향을 준다. 셋째, 관계의 방향성을 주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관계를 통해 위로받고 싶어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강력한 유대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 만들어진다. 봉사, 조언, 재능 기부, 단순한 경청조차도 내가 관계 안에서 쓸모있는 존재임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된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처음에는 외로움 때문에 자원봉사를 시작했다가 그 과정에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삶의 의욕을 되찾았다. 노년기의 관계는 젊은 시절처럼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는다. 명함이 사라지고 사회적 지위가 제거된 후의 관계는 더욱 순수하고 그래서 때로는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일은 결국 나 자신을 지켜내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다. 기술적 진보와 초고령 사회의 진입 속에서 이제 우리는 물질적 노후보다 관계적 노후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앞으로는 얼마나 모았느냐보다 누가 내 곁에 있느냐, 내가 누구에게 의미 있는 존재이냐가 훨씬 중요한 노후의 잣대가 될 것이다. 이 관계적 빈곤에 대한 경각심을 늦춘다면 아무리 탄탄한 노후 준비도 감정적으로 붕괴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나 사회는 이제 고령자 복지 정책을 설계할 때 관계 기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시선을 전환해야 한다. 단순한 수당 지급이 아니라 소통의 무대와 감정의 접점을 만들어주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인 역시 스스로의 삶을 고립되지 않기 위한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재구성해야 한다. 코독은 운명이 아니다. 그것은 방치된 결과일 뿐이다. 일상의 말, 작고 반복되는 인사, 나를 불러주는 목소리 하나하나가 관계의 씨앗이다. 은퇴 이후 삶에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관계다. 돈보다, 건강보다 더 오래 남아 삶의 중심을 지켜줄 마지막 울타리는 결국 사람이기 때문이다.